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여름방학 맞이했을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수시 접수 준비를 위해서 마음이 좀 많이 바빠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준비했습니다. 28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각 대학별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또 입학사정관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1:1 서류평가도 해주시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첫날인데요.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균관대와 중앙대 편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이제 수시를 앞두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현직에 계시는 두 분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학교 선택과 자소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나오실 텐데 이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다 여러분이 참고하여 그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조언을 이해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어떤 길잡이가 되도록 저희 또 TBS 기상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성균관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권영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권영신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끝까지 힘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지금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을 또 해드리는데요. 온라인 이 상담 신청도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균관대와 중앙대 편 먼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성균관대학교의 인기를 직접 체감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권영신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성균관대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전형입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크게 성균인재전형, 그리고 글로벌 인재전형, 그리고 그 정원의 특별전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을 보시면 2014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죠. 예, 그 성균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그 성균인재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우선 선발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선발로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2015학년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전년도 성균인재 전형의 우선 선발에 해당하는 전형이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성균인재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그런 전형이 올해는 성균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형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631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균 인재 전형은 518명을 모집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또 탐구 영역에서 한 개 영역만 1등급을 충족시키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충족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전형 모두 다 서류 100% 종합 전형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서류라 함은 학생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에 포함이 돼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모집 요강을 잘 보시면 그 성균 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 또 모집하지 않는 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한 군데만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걸 잘 살펴보고 그 두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는 그 서로 모집 단위가 다른 그런 전형에 지원함으로써 그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 전형 두 개 모두 다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서류 평가를 진행하다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수험생들이 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정원의 특별 전형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의 특별 전형은 그 농어촌 전형인 지역 리더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저소득층 전형인 이웃사랑 전형,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 전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형에서 모두 약 2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서류 100%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각각 적용이 되는 범위가 다르니까 확인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웃사랑 자연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글로벌 인재 전형과 그리고 성균인재 전형,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시 준비에 돌입을 했을 시점인데요. 수시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권영희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접수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시죠. 네, 성균관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은 화면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서 접수는 9월 10일 9시부터 9월 15일 저녁 18시, 그러니까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기간은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인데 이 기간에 그 농어촌 전형인 지역 리더 전형의 그 지원 자격 확인서도 같이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특기자 전형이나 또 그 여러 가지 그 기타 전형의 증빙 자료 목록표를 이 기간에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입력하시는 기간은 9월 17일 10시부터 9월 20일 17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서류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는 9월 10일 10시부터 9월 19일 17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수시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을 지금 염두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으시죠? 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성균관대를 희망은 하고 있는데요. 네. 성적이 고3 때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한지 종합적인 그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김호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37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2.91등급, 사회는 1.31등급, 평균 2.27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국어는 1학년 때 평균 3등급에서 3학년 1학기 때 평균 1.4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예, 수학은 계속해서 3등급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6월 모의 평가 점수를 보면 국어 B형은 2등급, 수학 A형 4등급, 영어 4등급, 동아시아사 1등급, 평균 2.75등급 나왔습니다. 자, 3월과 6월 모의 평가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2에서 4등급을 약간 하락했고요. 영어도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지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희망 전형을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에 있는 성균 인재 전형, 예, 역사학과를 이제 희망하기 때문에 네. 인문과학 계열에 있는 성균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도서반, 2학년 때 신문석 사회 탐구반 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창작한 그 신문 만평을 가지고 동아리 작품 전시에 출품하게 됐으며, 봉사활동으로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28시간, 2학년 때 20시간 했습니다. 자, 방과후 교과활동도 총 56시간 이수했고요. 자, 수상 내역은 1학년 때 교내 역사과 경시대 1등 했고요. 2학년 때는 학과목 우수상으로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화학원 등 받았고요. 자, 한국사 검정 능력 인증 시험 1급 자격증 등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교과와 비교과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교과와 수능 모의고사 둘 다 사회탐구 영역에서의 완성도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높은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권영신 선생님과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권영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성균인재 전형, 이 전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성균관대학교 그 인재상, 전형에 따른 인재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전형에 따른 개별적인 그 인재상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고등학생들이 여러 대학에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맞춘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인재상을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그 학생이 소속한 개별 해당 고등학교에서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대학에서도 받아들이기에 큰 무리가 없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네. 이 활동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한 활동 속에서 그 학생의 역량을 어떻게 저희가 찾아낼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하든 간에 그 활동 속에서 본인의 어떤 흥미라든가 본인의 특기라든가 역량을 좀 제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네.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비교과 영역 중에 하나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전공 적합성 네. 부분도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상당히 그 폭넓게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 네. 그러면 경영학과 관련된 교내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가로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조차도 네. 저희는 전공 적합성으로 좀 폭넓게 그렇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원하는 학과, 역사 그 학과를 봤을 때 활동이나 그 성적 면으로 봐서도 그 전공 적합성이 꽤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장점과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그 학생이 지금 어머님이 나와 네네. 계시죠? 네, 어머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어머님, 그 학생이 성균관대 그 성균 인재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일단 성균관대 학교가 너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고요. 네. 그다음에
아, 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그럼 네. 어머니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학생이 역사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혹시 역사 분야에 대한 관심 이외에 학생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 학생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학생의 장점이요. 네네. 그냥 아이가 좀 성실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네. 네. 그런 그래서- 면이 좀 네.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지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네. 굉장히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학생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 학생이 역사나 사회 과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단순히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성취,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되게 우수하고 네. 또 관련 활동도 참 많이 했어요. 네. 네. 역사 분야에서는 뭐 한국사 검정 능력 1급이라든가 네. 또 굉장히 취득하기 어려운 건데 네. 그리고 역사 관련 소논문도 작성하고 발표도 했고요. 또 교과 우수상에서 네. 역사, 사회 관련 교과 우수상 많이 받았고 교내 사회과 경시대회, 역사과 경시대회 이런 데서 수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이제 우수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검토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학생이 사회과 성적이나 역사과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데 반해서 네. 기타 타 과목, 다른 네. 과목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물론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낮아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네. 그 현 시점에서 내신을 더 이제 향상시킨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역사 부분도 본인이 좋아하고 강점이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네.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껏 좀 드러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워낙 그 역사 과목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도 드러내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저도 뭐 이제 같은 이제 그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보면 역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국어나 이제 사회 과목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신 이제 좀 수학이나 영어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가장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학생부를 보면 정말 우리 학생이 역사학과를 가고 싶구나 하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 사정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정말 우리 학생은 이 학과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을 3년간 기록으로 갖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재상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어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관련된 모든 역량이 정말 성실한 학교 생활과 모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말씀했듯이 진짜 우리 학생이 정말 정량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에서 좀 더 우수한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추천서에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이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동기로 출발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밝혀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그 성적이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이유를 같이 이제 아울러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적이 2학년 때 좀 향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개 과목 그러니까 사탐도 하나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금까지의 모의 성적을 보면 충분히 1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역사 과목의 자신의 강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또 다른 자신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권영희 선생님께서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의 특징과 또 성균관대학교만의 자율문항이 있다면 좀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성균관대학교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양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요. 이제 4번 문항이 대학 자율문항으로 주어졌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수험 지원자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자율문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했고요. 단 그 고른 기회 전형 선발 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네. 이제 본인이 어떤 성장 환경,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국대학 공통이긴 한데요. 대교협에서 제시한 그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걸 꼭 이제 지켜주기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어떤 교회 수상 실적을 적을 경우 아예 서류평가에서 0점 또는 네. 불합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지침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네. 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교회 활동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고요.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서 이제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성균 인재 전형은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대표적인 종합 전형의 2개 중에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상 수능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은 반드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는 국어 A, B, 수학 A, B, 영어, 그다음에 사탐, 과탐, 제2외국어, 한문 중에 한 개 영역만 1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다음에 자연계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국어 A, 수학 B, 그다음에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 한 개 영역만 1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성균인재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여러 개 영역 중에 한 개 과목이라도 그 1등급을 받는 학생이라면 무난히 그 네.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고3 수험생이다 보니까 수시 6개 그 지원 전략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또 다른 그 전략이라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앙대학교 아마 본인이 처음 이제 여기 이제 희망원 입시 저희 이제 처음에 여기 TBS에 이제 자기가 이제 지원서 낼 때 이런 대학들을 추천달라 말씀했던 그런 대학이 있는데, 예, 중앙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예, 역시 선생님들 같이 검토해 보니까 역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과학부의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의 숙명 미래 리더 부분,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특히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2개 영역, 상위 2개 영역 2등급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국어와 사탐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전형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 추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선생님들이 조언해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성균관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역사와 사회과목 관심이 뚜렷해서 관련 교과 성적이 활동과 함께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합격 전략은 역사 과목 이외에도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역사 분야 이외에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상담을 받은 학생, 이 학부모님뿐 아니라 성균관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권영신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균관대 중앙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 입학사정관이신 차정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중앙대학교에서 많은 내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열정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인데요.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중앙대학교는 2014학년도까지 실시했던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꾸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심화형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모집 인원을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불렀던 전형을 올해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변경을 하였고 특히 사회 배려자 전형 학생들을 정원 내 입학 정원을 89명 정도 증가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모집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펜타곤형 선발 모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펜타곤 선발 모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5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열심히 했던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펜타곤형 선발 모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평가 모형을 5가지 요소를 학교 교육 과정 위주로 조금 더 가깝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학업 수업 능력, 그리고 지적 탐구 역량, 그리고 성실성,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창의성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한 것은 작년도 평가 요소, 그러니까 학업 수학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자기주도 창의성이나 봉사 정신, 문화 친화성 등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질적인 평가 정도보다는 양적인 평가를 한다는 인상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관련된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많았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는 교육 과정을 위주로 해서 이 5가지 역량을 골고루 갖춘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처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중앙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고 또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보시면 내신 성적이 저희가 얼마가 됩니다. 또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 학생이 합격을 할까요? 불합격을 할까요? 라고 이제 여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많은 인원을 뽑으면서 좀 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성적이나 스펙만으로 그 학생을 100%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지 그런 과정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적이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꾸준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수시 원서 접수 일정도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이번 네. 2015학년도 접수 일정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는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자마자 9월 11일 목요일 10시부터 9월 15일 월요일 18시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모든 그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중앙대학교를 어떻게 잘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중앙대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사서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와, 자랑스러운 사서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꿈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수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평가에 얼마나 큰 감점 요인이 될지 걱정되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성적 추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1.87등급, 수학은 3.5등급, 영어는 2.45등급, 자, 사회는 1.95등급, 평균적으로 이제 2.34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자, 국어는 1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5등급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5에서 3등급 하락했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점수 보면 이제 국어 B형은 5등급, 수학 A형 5등급, 영어 5등급,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4등급, 윤리와 사사 5등급, 평균 4.88등급 나왔습니다. 자, 3월과 6월 모의평가 비교해보면 국어, 수학, 영어 각각 계속해서 5등급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도 역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 우리 학생은 지금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내 활동 살펴보면 1학년, 2학년 때 2년 동안 도서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 프로그램 연계 활동 등을 꾸준히 했고요. 방과 후 교과 활동으로 총 320시간 이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내 독서 문화 운동 대회에서 1학년 때 총 115개의 감상문을 제출했고요. 자, 수상 내용 살펴보면 1학년 때 교내 독서 문화 운동 대회 2등 했고요. 2학년 때 모모 학생상, 그 다음에 교내 100일장 대회 3문부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독서 문화 운동 대회 1등 했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때는 교내 논술 경시대회 1등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먼저 차정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학생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기 말씀드리기 앞서서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특별히 가고 싶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남태우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꼭 그 교수님 수업도 들어보고 싶고,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학교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은 정보도 학생들 이미, 같습니다. 네. 그리고 3학년 때 성적이 좀 다소 떨어진 것 같은데 공부하면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제가 학업과 더불어서 혼자 스스로 모든 대학 입시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업에 많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집중도가 많이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학생의 이제 장점을 제가 한번 봤을 때요. 문헌정보학과에 이제 지망하고 싶은 열망과 꿈이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정말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서관과 관련된 또 책과 관련된 활동들이 상당히 많고 각종 글쓰기 관련 수상 실적이라든지 국어 교과가 상당히 좀 탁월한 점들이 통해서도 학생의 우수한 점을 제가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고3이고 원서 접수가 별로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어떤 그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학생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이죠. 본인의 책과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것에 그렇게 흥미를 보이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그런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도 학교 공부 내용과 관련된 흥미를 좀 드러낸 적이 좀 없었다. 학교 교육 안에서 상당히 잘 활동을 했지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얻었는지는 조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더라는 것이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은 상당히 좀 장점이지만 네. 오히려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과 방어가 좀 필요한 거는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보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자기소개서가 본인이 썼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자기의 얘기가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책과 도서관과 관련된 활동은 아주 자세하고 이제 상세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쓰긴 했습니다만 1번부터 4번까지 이 4번의 기회를 모조리 이제 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장점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놓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책을 좋아한다는 것과 문헌정보학과 들어와서 입학해서 높은 학업적인 성취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이제 일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높은 성취를 잘할 수 있다라는 나만의 우수한 특성에 대해서도 좀 더 지면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옆에서 이제 사정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도 뭐 일맥상통하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이제 학교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이제 국어랑 사회 성적이 상당히 이제 수학보다 좀 우수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성취 부분에서 특히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국어 성적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그 소명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그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 역시 정시보다는 수시다라고 하는 그 학생의 의견과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부담을 갖지 않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학생부와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꾸며나갈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더 주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생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은 이제 적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부 교과가 좀 더 월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펜타곤 전형 5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량이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조목조목 사례 중심으로 간략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시에 주력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 성적이 좀 낮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차정민 선생님께서 이 교과 성적 추이가 평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어떤가요? 네. 성적 추이가 아주 많은 부분을 뭐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돼서 점수로 뭐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꾸준히 잘하는 학생들이나 성적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원자의 경우에는 뭐 성적이 좀 낮아지는 편이긴 하지만 뭐 아주 급격하게 낮아진다거나 아주 눈에 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좋아하는 과목에서는 좀 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성적이 낮은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또 우려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의 자율문항의 특징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는 자기소개서의 조건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도 1번부터 3번까지는 대교협의 공통 양식을 통해서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4번 문항을 저희 중앙대학교만의 자율문항으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일반형의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펜타곤 모형과 관련 5가지 요소, 그러니까 학업 역량, 또 지적 탐구 역량, 성실성, 공동체의식, 그리고 자기주도 창의성, 이 5가지를 누가 얼마나 더 자세하게 드러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번에서 3번까지 이제 문항이 주어졌지만, 내가 좀 더 모자란다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4번을 추가적으로 내세우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형의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서 지적 탐구 역량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기소개서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민했던 과정이라든지 그걸 극복한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다. 단순하게 스펙만 많이 늘어놓거나 또 학교 생활기록부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답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결과나 수치를 제시할 경우에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고민이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구체적인 사례로 밀도가 높게 좀 같은 말 여러 번 쓰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 평가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밀도 높은 글쓰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많이 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해서 준비할 게 자기소개서랑 따로 다른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떨까요, 차정민 선생님? 네, 저희 중앙대학교는 뭐 추가로 입증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사 추천서는 어차피 학생의 손을 떠났고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나의 학업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또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활동의 내용이나 그런 활동 과정도 있지만 학업적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저희한테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중앙대학교를 포함해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지금 중앙대 이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했던 대학으로 일단 그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숙명 미래 리더 부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일단 추천해드리는데. 자, 여기는 이제 중앙대보다는 좀 면접이 좀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때 면접이 6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신감이나 면접에 대한 어떤 의욕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도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업 수행 능력이나 뭐 리더십과 전형 적합성, 뭐 자기개발 능력 등 여러 가지 다방면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주 목표 삼고 있는 중앙대를 중심으로 자신이 작성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숙명여대에 작성할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 여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상명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7명이 모집하고 여기도 혹시 2단계 때 면접을 70%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여기도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문헌정보학과가 이제 개설되어 있는 그 대학들이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톨릭 대학이나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동덕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드리는데 특히 이런 대학들의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우리 학생이 같이 한번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도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선생님들 오늘 조언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앙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장점은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열망과 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대학교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의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은 내용이 필요하며 학년이 오를수록 성적이 떨어진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학업적 성취를 보여줄 자신의 우수한 특성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 수시 준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략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 편을 함께 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또 중앙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차정민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과 또 1:1 맞춤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